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직원 얘기를, 채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1인 기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또 한두 명이라도 직원이 있으신 분들은 채용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오너들 걱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 걱정이고요. 또 하나가 사람 걱정이에요. 돈 뭐 매출 문제고, 사람은 이제 직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회사가 되면. 그래서 거의 뭐 저 두 가지 문제로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코칭을 할 때도 대부분 저 두 가지 문제에 속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채용이 힘든데, 채용도 힘들고, 근데 좀 있으면 기껏 채용해 놓으면 좀 있으면 또 나가죠.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이 이제 한 두세 명, 서너 명, 한 대여섯 명, 뭐 한 열 명 정도 되면 매달 그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시 채용 체계로 이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또 이거 어디 누구 맡기지도 못합니다. 이 부분을. 대표의 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이제 직원 채용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왜 직원들 채용하기가 어렵냐 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가능한 사람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사장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사장은 이제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도 맡기고 그다음에 같이 회사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키워나가자. 그리고 또 이제 왜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냐면 경영서적이나 뭐 관련된 강의나 뭐 이런 데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여기에 꽂혀가지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 경영 관련된 책이나 강의는 대부분 이 창업 단계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중견기업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작은 회사들한테는 이 말이 안 맞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왜 나한테 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사장은 이런 사람을 원해요. 근데 이 능력 있는 직원은 어떤 회사를 원할까요? 당연히 매력적인 뭐 연봉이 높거나, 그죠? 아니면 복지가 좋거나, 그죠? 아니면 환경이 좋거나, 근무 환경이. 아니면 뭐 미래가 아주 창창하거나, 뭐 이런 데를 찾는데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직원에 대한 눈을 낮춰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대 항목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일 못하는 사람 뽑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런 사람을 뽑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에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뽑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필요한 직원이 해야 할 일이 크게 이제 한 저는 네 가지 정도로 보는데 성격이 첫 번째는 운영과 모니터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를 잘 돌리고 그다음에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업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거.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 이런 일을 하면 또 좋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걸 혁신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경영 운영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대부분 이 네 가지 일을 해주는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잘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직원의 기본 업무는 뭐냐면 오너가 하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게 뭐예요? 회사가 고객하고 상품 주고 돈 받고. 근데 이게 회사 이전에 누구예요? 오너가 그냥 혼자 하는 거죠. 그죠?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그죠? 고객 시스템으로 보면 고객이 타겟풀에서 들어오면 여기서 응대하고 경험시키고 그다음에 단골풀로 전환시켜서 단골 파트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하는데 요 사이에 계속 이 사람을 응대하고 그죠? 요렇게 응대하고 요거 응대하고 요거 응대하고 뭐 이걸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이제 고객이 점점점 많아지면 나 혼자 못하니까, 그죠? 나의 분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원 한 명 배치하고, 여기다 배치하고,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운영하고, 자, 이걸 잘 운영하고, 모니터링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나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문제 생겼을 때 뛰어들어서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돌아가면 그래도 이제 내 일손을 덜게 되고 내가 뭔가 다른 일을 시스템을 계산할 수 있는 하는 데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뛰어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 발생했을 때에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사람까지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역할은 제가 보통 접시 돌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시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나 혼자 접시 돌리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접시 싹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나 맡기는 거예요. 너 이거 잘 들고 있어? 그러면 보고 있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불러 내가 가서 돌려줄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1단계.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잘 돌게 이렇게 돌려주는 거, 요 정도인 거죠. 그런 거고,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요. 그럼 내가 쫓아가서 다시 막 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좀 이제 연차가 되다 보면 웬만한 떨어질 것 같은 건 지가 이렇게 좀 흔들어서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2단계입니다. 여기서 좀 연차가 쌓이면 2단계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가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1번은 그냥 비정규직이나 뭐 알바 뭐 이런 사람을 써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정도 하면 이 사람은 정규직으로 뽑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대하냐면 3번이나 4번을 기대. 근데 지금 대표의 관심은 여기 있잖아요. 새로운 시스템 세팅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열심히 하는데 요 일을 누가 좀 해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4번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잘 없죠. 그리고 내가 일단 기본은 만들었는데 이걸 좀 더 잘 만드는 수 있는 사람, 요 3번도, 3번 같은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함께 회사를 발전시킬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잘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3번 정도 돼도요, 큰 회사에서 안 내보냅니다. 저런 사람. 3번 정도 하는 사람을 왜 내보내요? 저걸 못하니까 내보내지. 그리고 4번? 이런 사람은 뭐 거의 3번이나 4번은 대기업에서는 임원급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3번은 뭐 좀 뛰어난 팀장 정도 되는 거고요. 4번은 임원급이고 작은 회사는 이게 창업자죠. 그러니까 4번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안 옵니다. 자기 회사 차리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뽑으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경력 사원들 중에서 3번이나 4번을 뽑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왜? 다른 회사에 있다 나왔는데,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망했거나, 회사하고 뭐가 안 맞아.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3번이나 4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나왔다. 이 사람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력 사원들 중에 3, 4번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역량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3, 4번이 안 되는데 3, 4번은 할 수 있다고 뻥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력만 보고 데리고 왔는데 까보니까 1, 2번도 제대로 못해 뭐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경력사원을 뽑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 2번 하는 사람은 뭐 경력사원 뽑아도 돼요. 근데 1, 2번 하는데 경력사원을 돈을 많이 주고 뽑을 이유가 없겠죠. 이건 뭐 빤한 일인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신입사원을 채용해라. 신입사원 채용해서 기본적인 것만 내가 알려주면 그러면 1번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이 신입사원 중에는 3번이나 4번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을 계속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다 보면 그중에 3, 4번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시장에 안 나와서 자기가 3, 4번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아직 연차가 적으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정도 수준의 연봉으로도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면 3, 4번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 함께 회사를 발전시키는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채용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요. 근데 맨날 자꾸 이게 안 맞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관련돼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자, 이게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3번, 4번 이런 사람도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직원 팬덤 시스템이라고 해서 직원을 팬을 만들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 단골이죠. 직원 단골을 계속 키워나가면 그러면 그 퍼널 모델을 가진 이 직원 시스템도 퍼널이 있고 단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엔진 모델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에서도 우리가 좋은 인재를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에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